눈이 크거나 작거나, 코가 높거나 낮거나, 입술이 두껍거나 얇거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생김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나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생김새 때문에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트 씨는 외모 때문에 평생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으며 살아온 남자입니다. 너무 잘생겨서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너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였다면 관심이 귀찮을지언정 바트 씨가 의기소침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바트 씨는 얼굴을 뒤덮은 종양 때문에 남들보다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모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변으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다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가 우연히 한국에 왔다가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연은 벨기에인 바트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 사는 바트라고 합니다. 요즘은 규제가 좀 풀렸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죠. 그런데 저는 팬데믹 이전부터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얼굴 사진을 보시면 바로 납득하실 겁니다. 제 얼굴에는 큼직한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그나마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지만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7살도 되기 전에 도대체 어째서인지 얼굴에 종양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옥수수 알 만큼 작았는데 갈수록 커졌습니다. 처음에 눈가에 생겼던 종양은 점점 커져서 13살이 되던 해에는 한쪽 얼굴을 거의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어릴 적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상한 것을 보았다는 아이들의 시선,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어른들의 표정 같은 것들 때문에 제가 남들과 다르고 모두가 저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부터 쭉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종양의 부피 때문에 티가 났습니다. 종양이 크게 자라난 이후부터 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고독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그럭저럭 괜찮았을 겁니다.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학교 아이들에게 불려가 흠씬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복도를 지나다가 자신의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동급생이 제게와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부딪힌 건 본인이면서 제게 사과 안 하냐고 추궁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얼굴이 기괴하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다며 데리고 가서 마구 때렸어요. 이후 저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런 제게도 꿈이 있었어요. 친구가 없던 저는 인터넷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 내내 했던 게임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리니지였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공부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오로지 게임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저조차도 믿기 힘들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게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저는 아예 미국의 터를 잡았어요. 뉴욕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확실히 기회가 많더군요. 물론 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에게는 아니었죠. 하지만 적어도 벨기에에서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내로라 하는 IT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에 꿈꾼 것은 게임 회사였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좋았지만 입사 첫날부터 힘들었죠. 다들 어른이어서 대놓고 말을 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진 않았지만 어릴 적 그 시선들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평생을 위축된 채 살아온 저라 사람들과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 도태됐고 그냥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사회생활이란 건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걸 압니다. 밝고 살가운 모습도 보이면서 자신있게 회의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등 어필을 해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얼굴이라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군요. 저는 같은 팀의 여직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제게 싫은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 오히려 챙겨주는 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한마디도 안 하면 적어도 그녀와는 두 마디쯤은 했습니다. 어느 날 남들 몰래 그녀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주었어요. 워낙 상냥한 그녀였기에 사랑 고백까진 아니어도 이 정도는 받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좋아한다.
나와 만나달라고 말은 안 해도 꽃다발 선물에 담긴 의미는 그녀도 알고 있겠죠. 며칠 뒤 복도를 지나다 탕비실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징그럽더라고. 그냥 인간 배우 해준 것 뿐인데 냅다 좋아해버리네. 그런 사람한테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참 별로다. 설마 나도 자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스토킹이라도 할까봐 무서워. 그녀 덕분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자그마한 인류애였는데 그녀 자신이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저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나쁜 일은 왜 꼭 함께 일어나는지. 퇴근길에 한 여성분이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주워서 말을 거는데 그 여성분에게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날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서 제 얼굴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그러신 것 같았는데요. 그분께는 실수였겠지만 제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는 오로지 일만 했고 집에서는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만 돌아다니며 현실에서 도망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우연히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저처럼 충격적인 외모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눈 한쪽이 없고 얼굴이 비대칭이었어요. 어린 시절 망막 하세포종을 앓고 한쪽 안구를 적출했고 또 뼈가 녹아서 치아가 사라져서 그랬던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그녀의 힘든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를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할 건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범한 외모를 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죠. 실제와 매우 흡사한 탈부착형 위안을 만들어줬고 지방주입과 임플란트를 통해 얼굴의 비대칭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런 얼굴도 회생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먼 나라이기도 하고 그냥 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프로그램 시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회차를 다 봤어요. 보는 동안엔 재밌었지만 끝나고 난 뒤의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저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회의적이면서도 저는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고 있더군요. 한국으로 간 저는 역시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였으니까요. 이건 지구상의 어느 나라를 가도 다 그럴 거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미 한쪽 눈 시력과 후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를 본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시력 잃기 전에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빨리 왔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종양 제거가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시간의 수술을 하게 되겠지만 한국 의료 수준이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는 알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병원비가 극악무도하잖아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비용에 대해 걱정을 했더니 너무 걱정할 것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감 있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신뢰를 받았고 용기도 얻었어요.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죠. 저도 사람답게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하기 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주변 정리를 좀 한다. 회사도 완전히 관둔 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에 앞서 의사 선생님들이 제 수술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참여했고 15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15시간만 지나면 평생 동안 제 인생을 괴롭게 했던 종양을 떼어낼 수 있다고요? 눈 감기 직전에는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수면에 빠졌고 당연히 수술 중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실 천장이었습니다. 조금씩 잠이 깨면서 든 생각은 어서 얼굴을 확인해야겠다는 것이었고 저는 당장 거울을 보았어요. 얼굴이 전부 붕대에 쌓여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얼굴을 짓누르고 있던 종양이 확실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얼굴을 더듬어보고 제 몸을 막 때려봤는데 이건 현실이었어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 모국인 벨기에에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잘 다니고 있죠. 전처럼 위축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적당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얼굴이 이렇게 평범해진 덕분이죠.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몇 달 동안 남아있으면서 계속 통원 치료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성형수술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을 전부 다 써버렸지만 그래도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힘들던 시기에 우연히 한국을 알게 되어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 인생의 은인은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바트 씨가 한국에 와서 종양을 떼어낸 뒤 새 삶을 사는 사연을 소개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